자, 오늘도 뉴욕 증시가 좀 빠졌는데, 네. 뭐 우리 방송 전에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고 빠졌다고. 일단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장도 지난주 어제도 좀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린 게 아니라 좀 기분 나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아마 11월 접어들어서 내용 면에서 좀 안 좋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으면 했는데 사실 이번 주는 미국 증시가 큰 이벤트가 별로 없습니다. 뭐 거래일 수도 한 3 거래일 정도만 거래될 거고 내용도 별로 없었는데 약간 그냥 흘러내렸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장중 흐름을 놓고 보면 잠깐 장 중간 정도의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또 연준 의원 중에 델리 총재라고 있는데 이분이 뭐 연준의 또 과도한 긴축을 좀 경계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채권 시장은 크게 동요는 하지 않아요. 지금 채권 시장은 10년물 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3.8 정도. 단기물인 2년물은 4.5니까 얼추 지난 CPI 어떤 뭐 환호 이후에 사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2월 14일 예정되어 있는 페드와치의 금리 확률은 50bp 정도로 잡혀 있고 먼저 그런 상태에서 약간은 이제 중국 코로나 크게는 중국 코로나 봉쇄 이슈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내부적이었는데 일단 하나씩 보게 되면 중국 코로나 이슈는 사실 이거는 어제 우리 장에도 영향을 좀 주긴 줬습니다만은 이건 신규 확진자에 반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난 주말 11월 20일자 기준으로 뭐 중국 베이징 포함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한 2만 6천 명 정도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불과 그 며칠 전에 중국 질병 당국이 말했던 뭐 격리 기간 단축이라든지 PCR 검사 횟수 단축에 대한 어떤 이거 제로 코로나 풀리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확진자 수가 눌러버렸던 내용인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결을 잡고 가야 될 것은 어쨌든 질병 당국의 코로나 격리 기간이라든지 PCR 검사 횟수에 대한 거는 완화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전히 제로 코로나가 과연 멈출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좀 부담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이제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철도 파업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매년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철도 노조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딜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한 임금을 5년 동안 25% 정도 올리고 5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5,000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안이 하나 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또 미국 철도 일부 철도 뭐 노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백악관하고 좀 딜이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중요합니까? 철도 파업이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물류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즉 간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철도 파업 이슈가 또 해가 지날 때마다 그 이제 임금 협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하다가 제가 붙인 이야기 맞긴 맞습니다만 이런 이슈도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됐고 내용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지금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습니다. 우리 수학개미님들도 이 테슬라 많이 알 텐데 지금 $167예요. 어제 전고점이 얼마였죠? 최고점이? 이게 분할을 했으니까 5대1로 치면 하여튼 $1,000 정도 갔죠? 예. 또 5대1로. 그럼 200불 정도? 그렇죠. $200 정도 이상이 돼야 이제 나름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또 최근에 중간값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약간 이 테슬라만 밀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리비안 모터스도 마찬가지고 루시드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신생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만 제가 캡처해놨습니다. GM이나 포드를 빼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 니오나 샤풍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회사들 주가가 지금 10분을 토막 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상장 이후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알리바바도 10분의 1토막 정도니까 많이 빠져 있는데 다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인도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대표 니오도 마찬가지였고 하반기에 샤풍의 주가도 많이 무너졌던 게 이것도 실제로 차량 인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밀려졌고 테슬라도 최근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제 약간 뭐 그 리콜 이야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 리콜보다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죠. 시장이 이제 유가도 $8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는 거고 또 심리적으로 유가가 떨어져 버리면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또 너무 초등학생적인 마인드가 증시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초등학생 똑똑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보적인 초보적인 마인드가 좀 있다 보니 유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예전에는 1년 전에 그런 얘기 많이 유가 올라가면 전기차, 유가 떨어지면 근데 그게 또 지금도 먹히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시장에 별로 재료가 없다는 거죠. 그 이슈가 좀 있었고 또 여기 보면 나스닥이 이제 11,000선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만치키가 되는 어떤 심리적 가격대인데 애플의 주가가 조금 여전히 좀 약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폭스콘에서 대만 폭스콘에서도 고용을 중단한다는 이슈입니다.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그럼 쭉쭉쭉쭉 돌아서 앞으로 가게 되면 맞습니다. 이 중국의 봉쇄 이슈가 애플도 누르고 있고 전기차 업체들의 차량 인도 대수와 생산 지원도 만들고 있고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보다 큰 재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단 금리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수면 아래이나 새로운 호재에 대한 목마름이 시장을 조금 치고 가기보다는 누르고 있다. 그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시장, 미국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 한국 시장을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수출 지표도 안 좋게 나왔어요. 17%인가 또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사실 심각한 장은 아닌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CPI에 막 환호를 했다가 이렇게 빨리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속도 조절이 어제 지수가 1% 이상 빠지다 보니까 또 이제 투자가분들이 야 이것도 좀 고민이다 싶은데 사실 큰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이거는 어저께 산업연구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 전망인데요. 뭐 전망이야 뭐 KDI나 산업연구원 다 발표할 수 있고 OECD도 발표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제 하락한 것 중에는 주말에 나왔던 OECD에서 경제 선행지수 하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 나쁘게 나온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죠. 올해 우리나라 GDP 산업연구원은 2.5% 정도 전망을 하는데 내년도는 연간으로 1.9%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장률 면에서는 이제 산업연구원 쪽에서는 내년도 상저 하고를 좀 보는 모습이고 왜냐하면 상반기 1.6에서 하반기 2.1이니까 이쪽은 괜찮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간 소비는 좀 견조하게 분석을 합니다. 2.7% 정도. 근데 이제 여기 조금 나쁜 게 민간 소비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우리나라는 수익 구조 경제 구조 자체가 민간 소비 비중보다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 소비는 미국이나 중국 비해서 되게 견조한데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안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 면에서는 사실 경제 수출 매크로 관점에서는 조금 나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우리나라가 420억 달러 정도 지금 적자를 전망을 하는데 무역 수직 관점에서요. 근데 일단 내년 하반기가 들어오면 적자폭이 60억 달러로 감손 전망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도 연간 기준으로는 적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수출의 빨간불 뭐 이런 이야기인데 파란불이 나쁜 겁니까? 아니, 파란불인가요? 안 좋은 거? 어쨌든 간에 어제도 그 수출 지표 발표될 때 자동차하고 석유화학은 선방했는데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았더라고요. 그러게 거의 30% 가까이 29점 몇 프로 줄었던데. 네,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국 봉쇄가 결정적이고 중국 봉쇄라는 게 생산도 많이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수요까지 많이 지연을 시키는 부분이고 실제로 하이닉스 이야기도 제가 바로 다음에 준비한 것 같은데 하이닉스도 내년도 뭐 지금 적자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이슈도 대부분이 중국 쪽 비중이 좀 높기 때문인데 어쨌든 우리가 참 중국을 기댈 건 아닙니다만 현재 국내나 경제 메커니즘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 이슈 자체가 이래저래 이 전망 자체까지도 부정적인데 이 전망은 참조용으로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전망은 전망일 뿐이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망 얘기하니까 그 오늘 저 나오더만 그 미국의 강세론자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년에 그 증시가 한 20%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주 유명한 월가의 그 강세론자 뭐 골드만삭스도 내년이 증시 바닥이다 이런 얘기. 이게 골드만 이야기 좀 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골드만이 이런 얘기하니까 믿음이 안 가죠. 잘 틀려서.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뭐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 골드만이 제가 왜 조금 믿음이 좀 안 갔냐면 물론 섹터가 다르니까 이러긴 한데 6월달에 유가 120달러 할 때요. 150달러 간다고 리포트를 냈을 때 쓰더라고요. 그때 고점 찍었습니다. 100달러. 물론 이제 그럴 때 디스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저께 이제 골드만삭스가 정시랄 이제 11% 정도 상승 레벨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소문이라 그래야 됩니다. 5가지 이유를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달러 기준을 생각하면 지금 2,400이 아니고
환율이 한 10% 이상 전환됐으니까 거의 아마 2,000포인트 초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못 벌어도 우리나라가 상장기업 손익이 대략 제가 200조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PR이 너무 싸다는 얘기고. 근데 두 번째 2번, 3번, 4번, 5번이 약간 조금 갸우뚱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무슨 공매도를 해제를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 당장 이거는 그죠? 워치국에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뭐.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5가지 항목 중에서 거기에 있었어요.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얘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베네핏을 줬는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 외환 자유화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거래에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거고 기타 또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10년 내 최저치라는 데이터인데 이게 무슨 또 초동이라 유화적인 분석이죠. 아니 한국 주식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금에 대한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0%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대 1년 내 최저라는 이유만으로 삼성의 주가가 올라가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참조용으로 하는 겁니다. 시가에 따른 다른 건데 근데 내용에도 JP모건도 좀 높게 소리친 게 있어요. JP모건도 높게 봤는데 공통점은 다 똑같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머징 그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는 걸 시점을 했을 때 이머징 통화의 상대적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대만은 좀 낮게 봤더라고요. 한국이나 인도 정도의 어떤 그 성장 속도가 여타 국가보다 빠르지 않겠느냐. 여기에 조금 좀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하여튼 긍정, 부정, 뭐 강세, 약세 막 네. 서로 엇갈려 가지고 네. 또 나름대로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 또한 그럴 듯해 가지고 참 우리가 헷갈려요.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잘 골고루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중간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다음 그 준비한 게 내년도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인가요? 네, 그거 하게 되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무역 수지 이야기하다가 조금 이뤄왔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사실 하이닉스 이야기랑 같은 건데 실적 전망이 좀 나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인데 뭐냐면 올해 이제 리튬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주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20대 대기업의 원자재값 부담이 작년 대비해서 103조 정도 폭증했다는 이제 서울경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기사가 있었는데 요거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시 가야겠네요. 원자재 값. 예, 사실 발음은 비슷하니까. 뭐 클래스가 뭐. 예, 클래스가 그렇죠. 뭐. 클래스가 뭐 그렇죠. 예, 여기 뭐. 이 값이 아니고 그 값입니다. 시옷이 빠졌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작년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우리나라 20대 기업의 원자재 비중이 한 290조 정도였어요. 290조 원 정도였는데 1년 새 대략 한 103조 정도가 폭증을 해가지고 지금 3분기까지 원자재 값에 대한 매입액이 한 393조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3분기 누적 기준이에요. 약간 짙은 황색 막대 그래프인데 삼성전자도 뭐 74조에서 한 88조 정도로 14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뭐 대부분 같은 내용이죠. 뭐 철판 가격도 올랐을 거고 이런 가지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네온가스 가격이죠. 그러니까 네온가스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원가 부담률이 한 35%, 하이닉스 60% 이상 올라갔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지금 전가시키고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전가력을 시키려고 그러면 수요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압박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공급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이닉스도 지금 감축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PC라든지 서브라든지 과연 수요단에서 얼마나 치유가냐에 따라서 핵심이 좀 달라집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최근에 자동차 좀 부진하죠. 물론 이제 이런 매크로 이슈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미국 대선도 좀 끝났고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빠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원재료 매입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이 상당히 조금 원가 부담을 좀 갖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약간 나쁜 이야기입니다만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조금 좋은 이야기를 드리면 하이닉스가 이게 최근에 용인 클스터 쪽이 착공이 지연됐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재를 했고요. 그 지연된 이유는 뭐냐 그 옆에 용인 말고 이게 아마 4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엄청 큰 겁니다. 엄청 큰 땅이네. 그 오죽하면 이천에 있는 부동산이 다 올랐겠어요. 물론 거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근데 최근에 이게 그 인근의 여주시하고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큰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용수로는 원자력이고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물을 끌어오려면 이제 옆에 여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물을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그거 나중에 또 폐수 처리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용인의 큰 반도체 단지 폐업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경제 모든 게 좋은데 또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거기다 큰 공장 오게 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원래 용인 클러스터 착공 자체가 좀 지연됐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가는 그림으로 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의 모멘텀은 또 뭐 남은 것도 있긴 있으면 지금 중국 때문에 좋진 안 나쁜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또 용인 클러스터의 착공은 상당히 또한 모멘텀이 되고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 부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긴 되는데 근데 장이 나쁠 때는 이런 것도 부담이 돼요. 그렇지. 예.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그 요즘 그 우리 전문가분들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그래도 한 70% 80% 이상은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된다 이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그럼요. 이슈로. 네. 왜냐하면은 똑같아요. 지금 장임 한 4, 5일 정도 조금 내려가지 흘려졌죠. 오늘도 뭐 열려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장이 오를 거거든요. 오를 건데 그건 적극적인 매수가 들을지 안 들을지는 또 열려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어제 이제 중국 증시도 밀렸으니까 저는 오늘 장을 만약에 열린다면 열리겠죠. 한 또 10시 반 전후에 받으려고. 네. 어제같이 이렇게 늘어지면 장 보기 싫어요, 솔직히. 네. 빠지진 않는데 늘어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또 중국 증시 영향력인데 하이닉스 이야기 잠깐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였죠. 하이닉스 시가 마이너스 9% 나온 거 보셨었죠. 마이너스 그거 주문 실수로 다들 예상하시던데. 주문은 아니던데. 그래요? 예. 그게 왜 아니던데 그랬냐면 제가 아침에 딱 봤거든요. 그게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전날 장 마치고 20% 감축 이슈 나올 때 그게 시장가 매도가 있어요. 외국계 창구 세 군데 창구에서.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죠. 외국계 창구들은 정말 지금 하이닉스를 싫어하는구나. 그냥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왜냐하면 저 작년 9월 달인가요? 대부분 모건 스탠리 쪽입니까? JP 모건 다 반토막 리포트를 지금 주가는 그 반토막 리포트 결과론적으로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를 바라보는 우리 애널리스트나 투자가들의 시각하고 외국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시장가 매도를 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까 저한테 같이 이야기했던 크게 보면 지금 주식을 뭐 이제 다시 뭐 또 현금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사야 될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네 어쨌든 피봇은 당연히 지금 나오면 안 될 내용이지만은 금리에 대한 상승 속도는 꺾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글로벌이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뭐가 있죠? 네, 어제 이게 참 큰 이슈였는데 별로 종목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 좀 지켜볼 이슈를 복습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이제 글로벌 세그먼트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51개 기업이 어제 리스트가 나왔죠. 근데 이 리스트에 나왔다고 해서 사실 뭐 기업들이 상당히 뭐 좋아진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이 세그먼트란 단어가 뭐냐면 세분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어떤 특성별로 이렇게 분할 해두는 건데 일단은 코스닥 51개 기업에 대해서 한국 거래소가 이제 이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에 올라갔을 경우에 기준을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대략 5천억 이상 그리고 또는 상위 7% 이내 그리고 영업이익은 연 300억 이상 그리고 매출액은 3천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뭐 기업 투명성에서는 지배구조 평가가 B등급 이상 뭐 등등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어제 보면 바이오주도 있던데 그렇게 물어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외 조항을 좀 줬습니다. 재무사항을 예외했더니 만약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조 이상이나 상위 2.5% 이내이면은 상관이 없다. 이쪽 거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자기 자본 1,000억 이상이면 상관없다. 그리고 일상 이상 복수 후보 물질 상관없다.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업들 해나온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제 보게 되면 편입일이 고용 지수도 있어요. 그래서에서 나온 사람 같네. 그래서 나온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 됐다고 이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 고용부터 골프전 뭐 쭉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지야. 아까 레고캠 바이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적자지만은
그런 거죠. 임상 1상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 제가 보는 법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콜스타 글로벌이 되게 되면 ESG 등급이 있어요. 요거는 KCGS 등급으로 21년도 기준인데 이건 사실 A, B, C, D 이렇게 나와요. 학점처럼 눌러보시면 기업 딱 누르면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참조점 보시면 좋을 거고 공시는 대부분이 우리가 KRX 제공하는 카인드 공시입니다. 그래서 공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KRS 공시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기업 분석 보고서는 별 특별한 게 있느냐 봤더니 근데 조금 일을 열심히 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실망했거든요. 들어갔더니 그냥 우리가 나와 있는 그 무료로 보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몇 개 하고 또 국내가 이제 비상장회사 분석하는 게 나이스 DMB라든지 나이스 평가 정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기업 현황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관련 기업들 보시는 분들 여기 참조하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R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도 똑같이 공시 자료가 포함된 카인더스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들어간 기업들은 일단 그런 게 좀 있어요. 여기 제가 표시를 했나? 안 했구나.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공시 같은 것도 영문 공시로 지원을 해주고요. 또 IR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들 조금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뭐 밖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콜스닥 이 세그먼트에 들어간 기업들은 나름 뭐 실적이라든지 재무적이라는 기업 면에서 조금 검증을 받은 기업이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여기 들어갔다고 주가 오르는 건 아닌데 아마 참조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오늘 양봉 갑니까? 오늘 양봉은 오늘 보니까 희마리가 없으셔가지고. 근데 오늘 양봉은 네, 가야 되는 날이에요. 가야 돼. 한국 시장은. 네, 가야 되는 날인데 제가 미국 빠진 거 보시고 그렇게 분석할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요새 조금 좀 그런 게 LG엔솔이 빠지더라고요. 지수 기준으로는 사실 삼성전자는 잡아놓고 있고 LG엔솔이 조금 그래도 시가총액 2위고 하이닉스가 어제 세상에 안타깝게나 3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삼바한테. 네, 내줬는데 일단 또 오늘도 미국 증시도 이제 중국 이슈도 조금 부담이 됐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양봉 나온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번 주가 생각보다 루즈할 수가 있다는 게 장의 좀 부정적 요인입니다. 그 변동성 큰 돈이 안 들어올 장이라는 거죠. 재미없는 지루한. 네, 지루한. 알겠습니다. 지루하지만 뭐 또 잘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양봉 부탁합니다. 양봉 만들고 저녁에 찐시황으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10시 찐시황. 네, 하창봉 대표와 이성웅 이사 두 분이 준비하시고 있으니까요. 네, 이따 저녁 10시에 또 자세한 이야기 말씀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짜는 남자 착즉 김민수 대표 모시고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요 일정, 주간의 주요 일정을 살피다 보니까 종목보다는 일정에 좀 집중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섹터 종목들을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마이크 준비하는 동안 박진희 부장이 보내준 오늘의 증권가 뉴스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뭐 보고 있는데 오늘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개가 있네요. 삼성폰 카메라 모듈 시장 춘추 전국시대 진입.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 배터리 장비에 대해서 비중 확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네요. 슈퍼사이클이 온다. 장비 있어서 배터리도 있다. 그래서 수혜를 미국 증설의 수혜 본격화 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배터리 장비주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개 있네요. 슈퍼사이클. 이놈의 슈퍼사이클 믿다가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